자, 다음은 621쪽 적산법 이제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격과 임대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가격이 원본이라면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라는 과실을 얻겠죠? 가격을 지불하고 건물을 사야 거기에서 임대료라고 하는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임대료라고 하는 과실을 구할 때 원본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져다가 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임대료를 구할 때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 원본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격 10억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왜 샀어요? 그것은 이 건물에서 이런 임대료라고 하는 과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산 거죠. 그러면 기초가격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 주고 건물을 산 이유는 여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기대되는 이율이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기대율이 5%입니다. 그럼 10억에다 5% 곱하면 이제 5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5천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당연히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임차인에게 받는 겁니다. 임대료입니다 해서. 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임대인인 여러분은 받으면 얼른 주머니에 넣어야죠. In my pocket 이렇게. 자, 이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순임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차인에게 이 5천만 원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임대인이 산 게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재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관리하시는 분 월급도 드려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각종 경비들을 임차인한테 받은 5천만 원에서 다 꺼내줘 버리면요. 임대인은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왜? 돈이 다 나가잖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자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려서 지금 학원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돈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임차인이 이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각종 경비들도 누가 내세요? 임차인 수익을 얻는 당신이 내세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두 가지 돈을 받는데 첫 번째는 요 10억에 5% 곱해서 5천만 원 이것은 받으면 내 거 하고 챙기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용이 있고 하나는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필요한 각종 경비들도 누구에게 받겠다? 임차인에게 받겠다. 왜요? 임차인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쌓아서 이제 임대료입니다 하고 받는 것을 쌓을 적자 써서 적산임대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적산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적산법 개념 알아달라는 소리입니다. 621쪽 의입니다.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 다른 말로 기초가액이죠.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다시 정리를 해놨죠. 적산임대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뭐다? 필요 재경비입니다. 그럼 기초가액에다 기대율 곱한 게 아까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대가죠. 그걸 자금 코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마이 포켓용이 되니까 기대이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필요 재경비는 그 각종 경비니까 비용 코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적산법에서는 적어도 적산법의 의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산법은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발생하는 기대 수익은 인마이 포켓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뭐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이렇게 임대료입니다 하고 받는
방법이 적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62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이야기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뭡니까? 그랬을 때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알고 싶다가 있고 알고 있다가 있어요. 자, 알고 싶다가 무엇이냐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느냐면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알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알고 싶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가격은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그랬죠? 시장 가치. 자, 그래서 시장 가치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격을 구할 때는요, 언제적 가격이 알고 싶은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즉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 시점을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가격 시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들 보면 가격 시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뭐였죠?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의 정상적인 가격이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다는 걸 좀 더 길게 쓴 거예요. 자, 뭐가 알고 싶다고요?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은데요. 그걸 다시 길게 쓰면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의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거래 사례 가격이에요. 자, 거래 사례 가격은 당연히 거래 사례니까 거래된 시점이 있겠죠. 자, 거래 시점이 있습니다. 자, 1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래 사례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지역 분석할 때 배웠는데요. 거래 사례 선택의 최원방권이 동일 수거권이었죠. 그래서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이런 곳에서 거래 사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 사례에는 개별적 동기나 사정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아들내미 사고 쳤어요. 그래서 합의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때요? 싸게 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여기 거래 사례 가격에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래 사례도 보니까 한 10% 정도 싸게 팔린 금매해서 사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하고 알고 있다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그걸 하나씩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사정이 있을 때 가격이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정이 없었을 때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죠. 그때 해주는 것이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해주면 사정이 없었을 때 정상적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 가격은 1년 전의 정상적 가격입니다. 아직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아니에요. 그럼 1년 전의 가격이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는 기준 시점의 가격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점 수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 사례하고 대상 부동산이 같은 인근 지역이라면 이건 같은 지역이니까 수정할 게 없죠.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다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고 인근 지역이고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다면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가격 수준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지역이 아까 고시촌 뭐 이렇게 인근 지역이었죠. 신림동 지역도 고시촌. 서로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유사해서 대체할 수 있지만 노량진 지역의 지가 수준과 신림동 지역의 지가 수준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죠. 약간의 지역 격차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격차를 수정해 주는 작업을 지역 요인 비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까지 하게 되면 이제 유사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팔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팔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사례하고 대상 부동산은 같아요, 달라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별 격차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개별 격차를 수정해 주는 작업을 개별 요인 비교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다 이렇게 강의했죠. 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런 말을 씁니다.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다 가치 형성 요인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왔으면 이제 사례를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사례를 정상화시킬 때는 거래 사례 가격 가져다가 저기 있는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또 뭐도 하죠?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 자,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찾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가액을 비준가액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627쪽에서 의의를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을 비준가액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라는 용어 대신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기 그 박스에 다시 써놨죠. 거래 사례 가격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면적 비교는 개별 요인 비교 안에 넣기도 하고 별도로 떼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비준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런 거래 사례 비교법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628페이지에 장점에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면 설득력이 있다.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었어요? 그럼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토지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이해하기 쉽죠. 수익이 안 생기는 부동산이나 노화된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만 된다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단점은 거래 사례가 없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런 보정 작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보정 작업할 때 주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개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28쪽 맨 밑에 거래 사례 선택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요 거래 사례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는. 어떤 거 가져와야 돼요? 거래 사례 가져다가 우리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위치의 유사성을 다른 말로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라고 썼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거 가져와야 되는 거요? 우리 배웠죠?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에 있는 사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인데 사례 부동산은 초가집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사례를 가져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게 다른 말로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유사성인데 다른 말로 그게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저는 한 1년 전에 거래된 거 가져왔죠? 30년 전에 거래된 거 가져왔다? 이런 건요, 수정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시점 수정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간적 유사성이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어떤 시점하고 유사한 거, 기준 시점하고 유사한 시점에 거래된 사례가 좋은 사례다. 자,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보정의 가능성인데요. 사정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사정은. 없는 게 좋지만 보정할 수 있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사정이 없거나 사정이 있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사례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정 보정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자, 이런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비율 수정법을 쓰는데요. 100% 비율을 기준해서 수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위에다 쓰는 거예요. 사례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래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말은 100% 비율을 기준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수정해 주는 게 비율 수정법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 수정법과 관련해서 자,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거래 사례 가격이 사정이 있어서 정상적 가격보다 10% 싸게 팔렸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으면 10억짜리예요. 그런데 급매하는 바람에 지금 9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9억, 거래 사례 가격이 9억이었겠죠? 그럼 9억이면 여기다 사정 보정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례를 정상화할 때 위에는 뭘 쓰라고요? 대상 밑에는 사례를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상과 사례와 관련해서 대상이 위에 있고 사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0% 비율을 기준하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사례가 10% 싸게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100에서 10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10% 싸게 거래되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90분의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9억에다가 90분의 100을 곱하면 약분해 보시면 딱 10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631쪽 맨 밑에 사정보정이 나오는데 의 보시면 기억번 사정보정이란 거래 사례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어서 또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해서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632쪽에 박스에 사정 보정할 때 위에는 뭐 대상 밑에는 사례 100% 비율을 기준에 수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0분의 100 9억에다가 90분의 100을 곱하면 딱 얼마가 나온다? 10억이 나온다. 이게 사정 보정을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위로 간다 그랬어요.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수법이라고 하는 것과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수법은 뭐 물가지수 이런 걸 쓰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시점은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지수는
분자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에 해당하는 거래 시점의 지수는요. 이렇게 분모에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의 지수를 주겠죠. 100인데 기준 시점의 지수는 110이다. 이렇게 준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물가가 10%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법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변동률 적용법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률의 n우성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변동률 적용법입니다. 자, 1년 지났으면 1 플러스 10% 올랐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1.1. 자, 그래서 왜 치가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변동률 적용법 이런 걸 통해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역 요인이든 개별 요인이든 대상과 관련돼 있는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자에, 사례와 관련돼 있는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지역이 사례가 속해 있는 유사지역보다 5% 우세다. 그러면 분자에 100에서 5% 우세니까 105 쓰시고 밑에는 1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사례보다 5% 열세더라. 이런 표현을 줍니다. 그러면 위에는 95, 밑에는 10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사례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분자에는 대상과 관련된 거, 분모에는 사례와 관련된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할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100이죠.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자, 종합적 비교법도 있는데요. 평점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평점법은 뭔데? 그랬을 때 이 평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는 똑같아요. 위에는 뭘 쓰는 거예요? 대상, 밑에는 뭘요? 사례를 쓰는데 평점법은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과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이렇게 어때요? 기타 조건 이런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로 조건은 도로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보니까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지역이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보다 가로 조건은 10% 우세예요. 그럼 100분의 얼마? 11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0% 우세니까. 근데 접근 조건, 각종 편익시설들하고 얼마나 접근되어 있나 이런 거 따져보니까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보다 5% 열세래요. 그럼 100분의 얼마? 95 이렇게. 그리고 환경 조건 보니까 대상과 사례가 똑같대요. 그럼 100분의 1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하나씩 나타낸 걸 뭐라고 쓴다? 평점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대상과 사례를 비교하는 건 종합적 비교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알아달라 이 소리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634쪽 시점 수정이란 말 나오죠? 시점 수정이 많은 거라 그랬죠? 자,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뭐 하는 거다?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와 관련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면 밑에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635쪽 지역요인 비교하고 개별요인 비교해서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분자에는 그 박스에 대상 지역 100% 비율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된다. 사례는 분모에 쓰는 거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635쪽 메뉴에 1번 지역요인 비교 의해서 니은번에 보면 사례 부동산이 동일 수도권 내 유사지역에 있으면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 모두 해야 된다.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유사지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와 개별요인 비교 모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를 어디에서 가져왔다면 인근지역에서 가져왔다면 지역요인 비교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요인 비교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씩 보시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자, 636쪽에 가면 관련 핵심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대요. 자, 상승식으로 산정할 때 지역요인 비교치는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했을 때 비준치. 그러니까 사례 여기 보면 기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 조건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항목별로 비교할 때 사례는 다 얼마로 놓으라 그랬어요? 100으로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타 조건에서 격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요.
대상이 속하는 지역은 2% 열세라는 뜻이니까 100분의 얼마를 써야 되겠어요? 사례는 다 100으로 놀았으니까 98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얼마? 103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요.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얼마? 99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없죠? 격차가 플러스 4는 100분의 104 이렇게. 격차 차이가 없으면 100분의 100이니까 그건 안 해도 돼요. 100분의 100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요렇게만 곱하면 격차 내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재밌다 하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자, 그 다음에 적어도 638쪽에서 거기 관련 핵심 문제에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비중가액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대상 토지 면적은 900이고 사례 토지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다 이렇게. 사례 부동산 면적은 1000이고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되었다. 연간 지가 상승 5%다. 다른 조건 사례와 같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 얼마를 가져와야 돼요? 2억이네요. 거래 사례 가격 2억 가져다 놓고 사정 보정을 하는데 사정 보정은 언제 하느냐 하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다는 말 없어요. 급매했다든지 뭐 친인척끼리 팔았다든지 이런 말 없잖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요. 시점 수정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요 경우 기준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연간 지가 상승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100분의 105, 5%만큼 올랐다.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변동률법을 써서 1 플러스 0.05 해서 어때요? 1.05를 곱해주시든지 똑같겠죠. 5% 올랐으니까. 자, 시점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하고 대상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는 뭐 유사지역에서 가져왔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런 게 없으면 같은 인건적으로 봐서 그때는 지역요인 비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요인 비교는 해야 되겠네요. 자, 개별요인 비교는 첫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요인이 10% 우세라고 써놨잖아요. 뭐가? 대상이. 대상이 우세니까 위에 얼마를 써야 돼요? 100분의 11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역시 면적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은 어디예요? 분자에 위에. 사례는 아래에 이렇게. 그래서 대상이 몇 제곱미터예요? 900제곱미터죠. 사례는 얼마? 이제 1000제곱미터. 그럼 1000분의 90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를 좀 정리하시고요. 자, 638쪽에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구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리는 같아요.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말 대신에 사례 임대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례 임대료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 쓰는 거예요. 자, 알아두면 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등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39쪽 맨 위에 임대 사례의 임대료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온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라 그래요. 예. 자, 의미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적어도 우리가 임대 사례 비교법과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가격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 공시가 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76쪽에 가면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할 때요. 토지의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자, 토지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가격을 가져오잖아요. 거래사례 가격을 가져오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라고 하는 걸 선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와서 평가사한테 평가사 아저씨 여기 있는 내 땅 얼마이래 물어보면 평가사는 이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가격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 이 토지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거래사례비교법은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적정가격이란 말이에요. 사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해야 되나요? 예, 시점 수정은 해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만약 기준 시점이 6월 말이다 그러면요.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지가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점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하고 개별요인 비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원리는 똑같이 거래사례비교법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게 뭐냐 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사 구하는 건 지금 시장가치 정상가격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서 평가사는 사실상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밖의 요인 보정까지 구해서 나온 가격이 비중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676쪽에 자, 토지의 감정평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감정평가에서는 일단 평가사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때 어디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인근지역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인근지역에 마땅한 표준지가 없다 그러면 유사지역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77쪽에 보면 매니의 기억번 비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어디에 사는 게 좋은데 인근지역이 좋은데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유사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표준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보정 없죠?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시점 수정할 때는 당연히 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 토지니까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할 때 A,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적용, 거기 시점 수정할 때 이런 말 써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적용할 것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없다 그러면 A에 보면 그때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또는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적인 지가 변동률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변동률 자체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B에 보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토지니까 이 마땅한 지가 변동률을 쓰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과거에 도매 물가 상승률이라고 불렸던 거 있죠? 그것을 시점 수정치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하고 맨 밑에 미연본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것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뭘 구하게 되는 거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무슨 방식이 사실상 끝난 거죠? 비교 방식이 끝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익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